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홍유경입니다. 내년 용산 부동산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2017년 말이면 반환 예정인 용산 민족공원을 비롯해서 용산 4구역 정비 사업이 8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되면서 주변 개발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주변 개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산역 앞 2, 3구역 주상복합 아파트를 비롯해서 공사 중인 빌딩들도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6월 아모레퍼시픽 본사 또 5월에는 주상복합 용산 레미안 그리고 아이파크몰 증축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있는 곳이 또한 용산입니다. 사실 다양한 지역의 이슈들 그리고 긴 시간 함께해온 이슈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보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방향성에 있어서 긴 호흡을 가져갈 수 있는 부동산에 더욱더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긴 호흡 함께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란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지역에 대한 이슈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전화 02-342-0704번 열려 있고요.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궁금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볼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시장을 보는 정확한 안목, 군더더기 없는 해설과 친절한 답변으로 부동산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부동산계 해피바이러스 이충민 이사.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팁을 드립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충민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충민 이사입니다. 부동산계의 해피 바이러스라고 네. 이제 불리는데요.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1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부동산 쪽에서는 오히려 좀 악재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주변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많아지고 서울에 대한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이런 대출 규제라든가 아니면 조정구역 37개의 조정구역을 구역 지정을 한 것이 오히려 이 공급 과잉과에 맞물려서 굉장히 좀 가격이 하락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조정구역 37개 군데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도로 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대중교통 여건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굉장히 완화가 이제 굉장히 좀 호재거리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청약 순위가 굉장히 좀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배제한다기보다는 이런 호재거리나 아니면은 역세권 위주 아니면 숲세권 위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찾아보신다라고 하면은 2017년에도 악재 속에서도 꽃을 피는 그런 부동산을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고 거주를 생각한다면 미래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나 재건축 시장에 큰 바람이 불었다. 최근 들어서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의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오늘 이슈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이충민의 인사이드 부동산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압구정과 잠실주공, 대치, 음마아파트 등 50층 초고층 재건축 불허 방침이 확인되면서 그동안 상승 흐름을 보였던 재건축 아파트의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과열 양상을 빚는 강남 재건축의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충민의 인사이드 부동산 재건축 시장 분석의 다양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50층 초고층 아파트의 탄생, 강남 재건축 시장의 새 가격, 새 분양가를 정말 찍나라는 생각도 했었다가 그게 무산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2016년은 네. 바로 이제 재건축의 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평당 뭐 3.3제곱미터당 8천만 원이 넘는 지역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재건축에 대한 화랑이었다. 호황을 떠나서 화랑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건축 시장이 화랑이 되고 그다음에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재건축 시장의 과열 양상 때문에 오히려 113 대책을 발표를 했고 그 전에 825 대책으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출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조정구역이라든가 이런 규제가 나옴으로써 오히려 지금 113 대책이 나온 뒤로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하향 안정세를 차지하고 있다. 또 서울시에서 재건축 시장의 초고층 50층 불허방침을 발표를 하고 나서 50층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잠실주공이나 아니면은 음마아파트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압구정이라든가 이런 재건축 시장에 굉장히 한강변을 비롯해서 입지가 훌륭한 지역들 자체가 불허를 하면서 기대 심리가 하락을 함으로써 가격이 많이 하향 안정세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113 대책이 나온 이후 이런 재건축 시장이 계속해서 하향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느 시점에서 또 상승을 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장 민감도가 높은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 정권에 들어서 부동산 대책이 총 14개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11개는 완화 정책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3개 정도는 이제 가계부채 대출 방안이라든가 관리 방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재건축 과열 양상을 억제하는 그런 억제 정책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825 대책, 그다음에 113 대책, 그다음에 124 대책까지 해서 모두 대출 규제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보시면은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과거에 보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양적 공급이 우선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 과거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80년대 위주로 이제 70년대, 80년대에 이 택지 개발 공급이 굉장히 주를 이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건물을 부시고 짓는 것보다는 없는 지역에 터를 잡고 다시 건축을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적인 공급이 우선이었다라면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죠. 재건축 시장 80년도에 재건축 시장 80년도에 택지 개발 시장이 활성화가 됐다면 이제는 이 택지 개발 시장이 슬럼화가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재건축 시장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택지 위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건물을 멸실하고 짓는 것이 장기적인 공급이고 그다음에 또 질적인 공급, 필요한 지역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이제 서울 외곽 지역의 공급이 주를 이뤘죠. 서울의 유입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0년대부터 85년 동안 즉 15년 동안 서울시 인구가 500만 명이 늘어날 정도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인구 밀집도를 보였고요. 그래서 인구가 포화 상태다 보니까 서울에는 땅값이 비싸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 외곽 지역이죠. 뭐 보면은 판교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아니면 중동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이런 외곽 지역의 택지 개발을 주를 이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는 서울 도심권을 중심으로 이제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과거처럼 택지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과거에는 택지 공급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도심을 재생하는 있는 도시를 그대로 살려서 재생하는 그런 사업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정부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 택지를 LH공사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정부가 조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민간건설사한테 분양을 합니다. 민간건설사한테 분양을 해서 정부는 가장 강력한 권리를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권리냐면 자, 수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권. 토지를
일반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도를 상향할 수 있는 권리, 용도를 상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분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도를 이루어서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택지를 수용해서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재건축, 민간건설이죠. 민간주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신탁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합으로 가져와서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는 1, 2, 3 대책이 나온 이후에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하향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2016년도에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재건축 시장을 살펴보면은요. 재건축 시장은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규제 완화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했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보면은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2016년이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5만 가구가 넘게 남았습니다. 분양 물량이 5만 가구가 넘게 남았는데 특히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그래도 저렴한 지역이기 때문에 청약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돼서 오히려 가격의 경쟁력,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시장에 맡겨서 가격 형성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초과이익 환수, 2017년까지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가 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합에 대해서 조합 사업성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동의 요건이라든가 임대주택 비율을, 의무 비율을 굉장히 완화를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자, 이렇게 재건축 시장에서 활성화가 되는 모든 규제가 완화가 됐고,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이 이제 택지 개발 쪽에서 도심권 개발로, 그 다음에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이렇게 바뀌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113 대책이 나온 이후에 소유권 이전 기간으로, 소유권 이전 이후로 전매 제한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113 대책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113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유입을 좀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시장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그 다음에 역세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숲세권의 중심으로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123 대책 중에서는 37개의 조정구역으로 인해서 전매 제한이 다 이제 소유권 이전 이후나 아니면은 1년 6개월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가 민간 건설만 1년 6개월이고 나머지는 다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을 제외한 이 조정구역은 모두 다 전매 제한이 강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분양권 전매 제한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청약 1순위가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뭐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 세대원은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죠. 재당첨이 금지된다. 왜냐하면 한번 당첨되고 포기를 하면 다른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5년간 재당첨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은, 자, 투자자 수요들을 억제하는 정책인데,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의 조정 기간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입지가 아주 좋은 무분별한 재건축 시장이 아니라 양극화 시장이 분명히 뚜렷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이 무분별하게 상승을 하는 것은 시기는 지났고, 그 다음에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많이 재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된다면요, 이사님. 네. 이게 실수요자들에게는 더 긍정적인 역할이 되어 줄까요? 어떨까요? 지금 대출 규제에 대한 그런 압박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네. 조정구역 같은 경우에 가격이 당분간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시국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영향에 충분히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럴 때면 지금 당장의 매수를 뛰어든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기회를 봐가지고 내년 상반기쯤에 한번 부동산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시장 상황을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분명히 현명한 매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시간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게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겠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더욱더 재편되고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앞으로 실수요자가 더욱더 원하는 지역과 그리고 이슈가 있는 입지 어디일까?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충민의 인사이드 부동산 살펴봤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드려야겠죠. 서울전화 0234240704번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상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지만 투자는 신중하게 임하셔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김포에 네. 풍무동에 그 대우 푸르지오 2차를 네. 29평짜리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혹시 이거 향후 전망이 혹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좀 네. 궁금해서요. 뭐 걱정되는 점이라도 있으세요, 혹시? 아니, 그 1차가 분양 가격이 그 2억 8천인가로 했는데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리미엄 같은 거 붙은 거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분양권을 형태로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매도하는 게 매도해야 되는지. 매도를 하는 것이 나을지 알겠습니다. 자, 김포 풍무동이고요. 대우 푸르지오 2차입니다. 29평형의 분양권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뭐 추후 보유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결단을 좀 내리는 것이 나을까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풍무동 멀리서 전화 주셨어요. 이쪽에 거주하시는 건가요? 이 근처에? 아니면 투자로 사놓으신 거예요? 아니 그 제가 네. 보유 살 수도 있고 실거주는 지금 안 할 건데. 일단은 이제 청약을 해가지고 당첨이 네. 되신 거예요? 네네. 29평이라고 하셨죠? 자, 29평.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다른 분한테 제가 질문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1차랑 네. 대우 푸르지오 1차랑 2차랑 시기적으로는 한 1년 6개월인가? 1년인가 1년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양가가 한 7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걸로. 맞죠? 여보세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29평을 가지고 이제 보유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분양가 얼마에 분양받으셨어요? 지금 제 2차요? 예. 지금 2차. 네, 3억 5천이요. 3억 5천이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프리미엄이 조금은 붙어 있을 것 같아요. 한 뭐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이요. 네. 자, 입주가 2018년도 아직 멀었죠, 이게.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는 2천만 원이라는 프리미엄 자체는 사실 붙은 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그 대신에 1차하고 7천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2차가 2천만 원 정도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가격이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매도를 만약에 입주하실 생각이 없고 투자로 만약에 이걸 사셨다면 매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매도도 2천만 원 이거 보고 그냥 빨리. 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제가 지도를 조금만 축소를 해놓고 볼게요. 이 김포 자체가 보시면요. 굉장히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김포가 자체가 보면은 여기 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일단은 한강신도시. 한강신도시가 뭐냐면은 장기지구라든가 장기지구라든가 이런 도시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김포 여기 재정비촉진지구는 여기가 뉴타운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가 과거에 이제 뉴타운에서 이제 바뀐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또 일부에 보시면은 이 뭐 여기 청라도 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김포가 사실은 굉장히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많아요. 자, 근데 어느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김포는 들녘이다. 그러니까 푸르른 그다음에 이 곡식들이 자라나야 되는 동네에 콘크리트가 자라고 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왜냐면 곡식이 자라나는 동네에 콘크리트가 자라나면 이 지역에 입주가 만약에 많이 안 되면 인구의 유입이 많이 안 되면은 결과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김포가 가장 아파트의 공급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뭐 영화의 거리, 뭐 예술의 거리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아파트 공급에 비해서 일자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밀려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입주를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입주를 하느냐? 자, 이쪽에 보시면은 서울이죠. 자, 이 서울에서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지금 거주는 어디서 하세요? 지금 거주요? 네. 경기도 광주요. 아, 지금 이쪽에서 이쪽 이 근처는 거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출퇴근을 서울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48번 국도 48번 국도가 있죠. 그 다음에 130번에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유입하는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가 있고 간병북로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도로 자체 여건이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는 싹 다 거의 다 상습 정체 구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전세가가 비싸서 이 지역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너무 출퇴근이 힘들기 때문에 원래 나갈 때는 그럽니다. 뭐냐면은 그래 남편 나 혼자 하나만 고생하면 되지. 서울에 직장이 있으니까 출퇴근이 그래 1시간 반 2시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4시간 5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오게 되니까 서울로 다시 들어오게 되니까 이게 슬럼화 내는 거예요. 슬럼화. 자,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 프리미엄 피가 2천만 원 정도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냥 빨리 매도하시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좀 빨리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직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점, 우리가 뭐 베드타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직장층이 거주는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직장 수요, 직장이 없다라는 점이 가장 좀 단점으로 꼽아주셨고요. 일단 대우 프로지오 2차 매도 빠른 매도 하자라는 의견까지 살펴보시고 나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이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잠실동에 오래된 방 3개짜리를 보유 중에 있는데 네, 매매를 해야 될지 보유를 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12년쯤에 분양받았거든요. 주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잠실동? 죄송하지만 방송 중이라 좀 주소 말하기는 그렇고요. 네, 어디 인근이다? 신촌역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걸려요. 신촌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고 알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얼마셨어요? 매수가요? 네, 2억 3천에 분양받았습니다. 2억 3천에 분양 받으셨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보유할까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방 3개를 아까 10몇 년 전에 분양받으셨다고 했죠? 12년 전에 12년 전이요. 예, 예. 자, 12년 전에 방 3개짜리를 얼마예요? 2억 3천에 2억 분양받았습니다. 3천이요. 예, 예. 요즘 시세는 혹시 알고 계세요? 요즘 시세가 3억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3억이요.
예. 건물이 오래돼갖고 매매하려면 좀 2억 7천 정도에 팔린다고 그렇게 말을 12년 하더라고요. 되면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 또 이쪽 같아가 지금 신천역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여기 보면 새마을시장이 있는데 근처 같은데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예, 거주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12년 정도 된 다세대 주택은 매매가가 꽤 나오는데 뭔가 집이 좀 문제가 있어요? 예. 좀 오래돼갖고 좀 별로도 아. 있고 그래서 자, 근데 이제 12년 정도 된 3룸 이걸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되는지. 왜냐면 여기 이쪽에 이제 신축도 좀 들어오죠. 예. 네. 자, 그래서 참 일단은 결론을 내드리면 일단은 아까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매도를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치를 판단을 할 때는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뭐로 보냐면 자, 공시지가. 공시지가 상승률. 우리가 감정평가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게 뭐냐면은 자, 지역적인 요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개별적인 요인이에요. 개별 요인. 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자, 일단은 공시지가 자체는 제가 침묵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 지역 자체가 공시지가가 해마다 오르는 지역이에요. 상승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은 공시지가라는 것은 국세청장이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고시하는 가격이 공시지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세금도 많이 내지만 땅값도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여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지역적인 요인인데 제가 지역적인 요인이 참 아까 말씀드린 게 참 아깝다라고 말하는 게 지역적인 요인은 아주 훌륭합니다. 왜냐면은 이 지역 자체가 보면은 여기 올림픽 주경기장 있죠? 예. 아주 좋잖아요. 위치가. 자, 그리고 뭐냐면 이쪽에 여기 보시면 삼성역하고 이 일대, 보문사역 일대에 뭐가 생겨요? 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이 지역이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지금 이쪽 삼성동 쪽에 지금 한전부지가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낙찰을 받아서 지금 펜스 철거를 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 지금 철거를 시작했어요. 철거 시작했다라고 보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105층 이제 허가가 났고요. 그 다음에 105층 허가 났고 70층 규모의 호텔이라든가 레지던스 같은 그런 규모가 세 동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쪽 자체만 하더라도 자, 여기는 그래서 올림픽 주경기장 뭐냐면 국제회의 그 다음에 국제교류 그 다음에 전시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문화 모든 것이 융합되는 개발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구가 이걸 개발이 되면 자, 한전부지를 기점으로 개발이 되면은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뭐 끝까지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제약이 많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인구가 수도 없이 많이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되는데 문제는 지역적인 요건이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개별적인 요인이에요. 12년 됐죠? 예. 자, 12년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12년 정도 되면 저도 뭐 건축을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건축을 원래 이제 부동산 하기 전에 건축을 전공을 했고 부동산 쪽 입문한 지 한 12, 13년 정도 됐는데 자, 이게 12년 정도 되면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근데 집이 만약에 잘못 지어졌다. 제가 그거는 개별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근데 12년 정도 됐는데 집에 하자가 없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3, 4년은 더 보유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개별적으로 지역적인 요인과 공시지가가 너무 좋은데 아무리 그래도 개별적인 요인 이게 집이 너무 하자가 많고 신경 쓰는 게 많고 유지 보수 비용이 많다.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걸 매도하시고 멀리 가시지 말란 얘기예요. 멀리 가시지 말고 요 인근대로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매도 타이밍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 4년 뒤쯤으로 좀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실동의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일단 입지적인 강점, 추후 3, 4년은 더 보유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지만 개별적인 부분은 방송 끝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그렇죠 확인을 하고 왜냐하면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렇죠 매도를 하셔야 되니까 그 개별적인 부분은 방송 끝난 이후에 상담 꼭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전화와 문자 상담 통해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강연을 통해서 보다 더 세분화할 수 있는 작업 마련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전망 및 소액 투자 전략입니다. 화요일 오후 2시에 마련된 강연, 지하철 3호선 신사역 4번 출구 잠원빌딩 3층입니다. 예약 신청 서울전화 02-3424-0704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소액 투자 전략입니다. 특히 이번 화요일에 마련된 강연에서는 어떤 지역 또는 어떤 전략, 뭐 특성화된 내용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죠?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이제 세미나를 강남 신사역, 3호선 신사역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참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2017년도나 아니면은 지금 원래 지금 시국을 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좀 전략들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시장 분석을 좀 중점적으로 할 예정에 있고요. 시장 분석이라면 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재건축 시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5년, 16년도에 굉장히 가격을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권의 재건축 시장, 그리고 또 소형 평형의 시장도 2014년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소형 평형에 대한 시장, 또 강북권의 재건축 시장도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랐다가 지금 하향 안정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대외적인 시장 분석이죠. 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금리의 변화라든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그런 시장들, 이런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고요. 이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전략들을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전망 그리고 소액 투자 전략 전해드린다라고 합니다. 서울전화 02-3424-0704번으로 먼저 예약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강연 들어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충민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일부 만나보고 계시고요. 자, 궁금증 전화 그리고 문자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받아볼까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서초동 서울고등학교 쪽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네, 서울고등학교 인근. 네네. 네네, 그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빌라를 좀 살까 하는데 이게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네. 다시 전세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잘 주셨습니다. 지금 그럼 거주하는 데를 그냥 매수할까 생각하시는 거세요? 인근 중에 아니면 새로운 주택을 또 알아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사는 데 말고요. 지금 사는 데가 한 10년 됐는데 조금 더 신축으로 이사를 갈까 생각 중이에요. 지역은 서울고등학교 인근으로 계속 하고 싶으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일단 전세로 더 거주하는 게 좋을지 들어보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걱정이 지도가- 많이 되시죠? 네, 지도가 일시적인 네, 다시 좀 확인해 머리가 주시고요. 아프네요. 네.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지금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 그저께 이제 토요일 날 발표가 났는데, 이제 역대 정권에 들어서 지금 3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전 정권의 5년 동안 36%가 상승을 했는데, 올해 이제 이 현 정권의 3년 6개월 동안 전세가가 4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어렵죠. 네, 많이 올랐죠.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가계소득은 80만 원이 올랐는데 전세가는 280만 원이 오를 정도로 절대적으로 소득이 따라갈 수 없는 전세가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분들이 다 고민을 하고 계세요. 왜냐면은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소위 말씀드리는 빌라라고 하는 거 있죠. 네. 빌라의 전세가와 빌라의 매매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이 지금 나라도 좀 시끄럽고 국사도 좀 어수선하고 세계사도 어수선한데, 그리고 과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걸 사도 되는지. 네. 근데 전세가도 계속 오르잖아요. 네네. 자,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제가 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자, 아까 서울고등학교라고 하셨죠. 네네. 서초동에. 지금 서울고등학교 인근 같은데 지금 뭐 이쪽에 거주하시는 이유가 이제 직장 때문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네, 직장이 강남 쪽이에요. 강남 쪽이세요? 네, 대부분 강남 이제 쪽이요. 강남권은 너무 이제 업무 지역의 활성화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서초권으로 많이 이제 유입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몇 가지만 여쭤보면은, 네. 여기에 지금 빌라에 살고 계시나요? 다세대? 그렇죠. 네. 아, 다세대에 살고 계신 네. 거예요. 네. 여기에 살고 있는데 이거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아까 10년인가 됐다고 했죠. 네네. 그래서 좀 이거는 안 사고 이제 새 걸 사고 싶다. 이거 지금 얼마에 살고 계시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게 13평 정도 되거든요. 13평이요. 네, 요즘 전세가 뭐 2억, 많이 선호도가 좋은 방 2개 정도 되겠네요. 네네. 네. 전세가가 2억 2천이에요. 전세가 2억 2천이요? 네네. 2억 2천만 원이면은 근데 이제 2억 2천인데, 자, 그러면 여기를 언제부터 거주를 하셨어요? 제가 서초동에 한 15년 정도 됐죠. 15년이요. 네네. 자, 15년 됐는데 전세가 많이 그럼 전세에 산 증인이신 거예요. 네. 15년 동안 전세로 계속 거주를 하셨다면은 전세가를 계속 올려주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제가 처음 올라왔을 때가 한 6천 정도 했어요. 6천만 원이요? 네네. 6천만 원인데 지금 2억 2천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2억 2천도 싼 편이죠. 지금 적금 부셨네요, 그러면. 네. 이자 없는 적금. 자, 네. 근데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이 전세가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문제는 전세라는 것은요. 전세라는 것은 내가 내 돈을, 임차인들이 내 돈을 보장받는 돈이기 때문에, 자, 집을 사는 거는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네. 왜냐면은 집을 사는 걸 두려워하는 것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전세라는 것은 내가 돈을 보장받습니다. 네. 우리나라 법적이나 아니면 보험까지 만들어 놨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리고 또 집값이 과거에는 올라갈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네. 이제는 왜냐면은 전세가 상승하는 것보다 집을 사면 올라가면은 집을 무리해서라도 사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어땠어요? 1997년, 그 다음에 2004년도, 그 다음에 2008년도 우리 한번 겪어봤잖아요. 네네. 아, 집은 무조건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구나. 떨어질 수도 있는데 떨어지면 한번 많이 떨어지는구나.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제가 이쪽에 사라 마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 의견은 100% 사는 게 맞아요. 매수하는 게 맞는데, 네. 자, 우리 시청자님이 이 지역에 대해서 이거 매수를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을 하실 때, 자, 여기서 지금 다른 집들은 좀 알아보셨어요? 제가 근처에 조금 알아보긴 했는데 네. 한 신축 한 4년, 5년 그 정도 신축 된 4년. 게, 네. 저희 평 한 13평형 정도. 예. 네, 그게 얼마 정도가 돼요? 저희가 3억 5천, 3억 5천이요. 8천 요 정도인 것 같고 네. 지금 신축 짓고 있는 것도 물어봤었거든요. 신축, 짓고 있는 예. 거. 그게 3억 3천에서 뭐 다 지어진 게 한 3억 7천? 3억 7천. 네, 자,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요. 네. 자, 이거 보시면은 시청자분이 지금 저한테 답을 주신 거예요. 자, 기존 주택 4, 5년 된 게 지금 3억 5천 정도예요. 같은 평형이. 네네. 근데 신축 주택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게 3억 3천에서 저렴한 건 3억 3천에서 3억 7천 정도 합니다. 그럼 뭐냐면 내가 기존 주택이건 신축 주택이건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지역은 주택 자체가 부족한 겁니다. 주택 수가. 왜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택이 남아 돈다. 그러면 신축하고 기존 주택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죠. 그런 지역은 사시면 안 되는데 이 지역은 그리고 인구의 유입이 워낙 많은 지역입니다. 보시면은 뭐 강남이 직장이시니까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서초역 인근에 보면은 여기 법원단지 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법원단지잖아요. 법원단지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테헤란로라든가 또 여기 보면은 강남대로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임대료가 비싸고 인구 유입이 많은 강남역이 인천국제공항 빼고는 인구 유동률이 1위예요, 1위.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떨어지거나 매매가가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매매가가 떨어지는 건 국제적인 정세나 아니면 나라의 정세가 너무 흔들려서 떨어질 수는 있지만
떨어지더라도 가격 회복 능력이 굉장히 빨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하시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서초동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세가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셨던, 네, 정말 전세가가 많이 올랐네요. 예, 자, 일단 매수 쪽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그 서초동 다세대 주택 뭐 살펴보시고 또 아마 그 같은 가격대로 강남권의 직장 이동하기가 편한 지역이라면 또 선택을 하실 텐데 지금 뭐 이제 현장 더 돌아보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고 가면 좋겠다.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축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것이 맞습니다. 준공전에 이제 건축을 하는 것 자체가 보면은 어차피 건축주 자체도 자기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기 때문에 후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준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시세보다는 약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선분양이라고는 하지만 좀 꼼꼼하게 지어질 수 있는 시공 능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분의 자금 사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이제 그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선분양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분양을 받기라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더 의견 들어보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상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3424-0704번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문자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또 목적, 그리고 어떤 지역 확인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죠.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신정 뉴타운 1-1 구역에 네. 다세대 주택을 보유 중인데요. 네네. 이 주택의 이제 매도 시점 등 조언 좀 부탁드리려고요. 네, 신정뉴타운 1-1구역이고요. 지금 그러면 투자했던 금액 또는 뭐 만약에 나중에 추후 뭐 장기적으로 보유해야지라고 처음에 매수할 땐 생각을 하셨던 거세요? 그렇죠. 보유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갑자기 유차원이 되고 이래가지고, 네네. 예, 어떻게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입주를 해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자, 신정 1-1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 1-1구역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보지 않아도 될까요? 그 정도면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 수 있죠? 인사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굉장히 반가운데 컴퓨터가 반갑지 않은가 봐요. 컴퓨터 자체가 지금 에러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네. 제가 일단은 이 신정 내거리역 근처는 찾았거든요. 자, 1-1구역이라고 하셨죠? 네. 제가 1-1구역에 대해서 요 근래에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일반 분양분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1-1구역이 지금 3,000세대가 넘는데 그 일반 분양분이 30평형대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제가 지도로는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지도가 이제 좀 굉장히 에러가 있어가지고. 네. 자, 그러면은 1-1구역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모델하우스를 많이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신정 뉴타운이 신정 신월 뉴타운 자체가 양천구 신월동하고 신정동 일부, 신월동 일부와 신정동으로 구분이 되는데 2호선 신정내거리역 이제 인근에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1-1구역이 역세권, 여가구는 좀 거리가 멀죠. 네, 여가구는 거리가 먼데 가장 중요한 거는 3,000세대 이상 되는 대단지입니다. 3,000세대 이상 되는 대단지고요. 분양가가 서울시에서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맞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이 신정 뉴타운이 아마 신정 뉴타운이 우리가 2002년도에 세 개 구역이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002년도에 2차 뉴타운이 11군데, 2005년도에 3차 뉴타운이 지정이 됐는데 아마 네. 2차 같아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14년 만에 사업 진행이 좀 빨리 추진이 되는 건데 지금 서울시의 뉴타운이 계속적으로 해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허가권자가 계속적으로 뉴타운을 해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서울시의 약 한 3분의 1 이상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아파트의 공급이 지금 단기적인 공급 과잉이 있을 수 있지만 향후 3, 4년 지나면은 공급 과잉에 대한
그 얘기가 싹 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유를 하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1,500만 원짜리면은요.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 정도면 조합원 분양가가 1,500만 원이면은 굉장히 저렴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대원이 많아가지고 20평형대 같은 경우엔 아예 일반 분양분이 없어요. 조합 포기분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4, 5년 정도 이 시기가 분명히 걱정은 되실 거예요. 2018년도, 19년도, 2017년도 내년부터 지금 시국도 그러고 공급에 대한 과잉 때문에 부동산의 폭락이다, 113 대책이다, 124 대책이다 계속 규제 정책이 나오는데 물론 걱정을 하실 것 같지만 일희일비할 지역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셔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도가 원만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뭐 설명이 좋으셔서. 네. 자, 신정 1-1구역이었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중장기 보유하기에 좋은 지역이다. 그리고 3.3제곱미터당 분양가도 저렴하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4, 5년 보유를 추가적으로 좀 더 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받는 동안 문자 상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좀 빠르게 문자 상담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8289번입니다. 네, 중구 신당동이네요. 빌라를 매수했습니다. 그 아직 등기 전인데 1,500만 원 정도 올랐다고요. 좋으시겠네요. 네, 매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시세 차익 보고 매도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요즘 1,500만 원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네. 신당동 자체는 주변에 보시면 상권 형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야간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 동대문 프라자 같은 경우 동대문 인근이기 때문에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의류 도매업이 주를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야간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주변에 멀리 가지 못하죠. 우리가 과거에 한번 살펴보면은 뭐 초등학교 인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가게를 하더라도 철물점이나 어떤 자영업을 하더라도 옷가게나 그 뒤에 방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서 휴식도 취하고 그 다음에 밥도 해 먹고 이런 간이 살림살이를 갖다 놓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자영업자가 많은 시장은 멀리 못 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당동은 1,500만 원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은 가격이 충분히 더 상승할 여지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셔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보유하자. 우리 문자 상담 하나 짧게 한 20초 정도로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미사지구입니다. 미사지구 근린상가 분양하는 거 분양받아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가 분양에 대한 문의도 제가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지역 네. 중에 한 군데인데요. 미사지구나 위례신도시 아니면 마곡지구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미사지구가 다 좋다, 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구분 상가로 생각을 하시면은 코너냐 아니면 바로 옆에냐 그 분양가, 임대 수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은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직접 방문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상담이 될 거고요. 네. 대략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면은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에 거주하는 그런 트렌드가 자리를 잡기 때문에 이런 소비 생활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분양을 받아도 미래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한 건 세부 항목 미사지구가 꽤 넓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근린 상가인지 세부 항목 조금 더 상세하게 의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일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오후 2시에 마련된 강연 그리고 추후에 상담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도 갖는다라고 합니다. 예약 신청 먼저 하셔야 되는데 서울전화 02-3424-0704번으로 전화 상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충민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짤막하게 인사 한 10초 정도 너무 시간 계속 제한 두는데 우리 시청자분께 마지막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월 달에 5만 가구 넘게 이제 분양 물량이 남았는데요. 네. 이런 핵심 지역들로 좀 분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끈을 놓지 말고 마침표도 잘 찍어보자.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 상담 차원 계속해서 열어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